리액턴스 회로, 즉 코일과 콘덴서가 포함되어 있는 회로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즉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와 그리고 임피던스 혹은 리액턴스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한 회로는 직렬 RL 회로와 직렬 RC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그때의 임피던스, 리액턴스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그 직렬 RL 회로를 살펴보게 되면, 직렬 RL 회로의 임피던스는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과 그다음에 코일의 리액턴스의 페이지 합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R 성분이고 그리고 코일의 리액턴스 성분은 플러스 J 방향으로 돼서 전체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두 값의 페이지 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합이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차가 있겠고, 자 그리고 XL이 증가하면 임피던스도 증가하겠죠. 그 임피던스도 증가하고 또 XL이 감소하면 임피던스도 감소한다. 즉 XL과 임피던스는 서로 비례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L 즉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유도성 코일의 저항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코일 값과 그리고 주파수가 값이 커지게 되면 XL도 커지게 되고 따라서 임피던스도 커지게 되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또 L도 커지게 되면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XL도 커지죠. XL도 증가를 합니다. XL이 증가하면 임피던스도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전류는 전압분의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를 하면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일이나 F의 비례해서 XL 값,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RC 회로는 그 유도성, 리액턴스 XL과는 반대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XC, 마찬가지로 캐패시터가 사용된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저항과 캐패시티브 용량성 리액턴스의 페이지 합인데 XC가 증가하면 임피던스 증가하고 임피던스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할 텐데 주파수하고 관계를 보면 XC의 크기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즉 주파수가 커지면 XC가 작아집니다. XC가 작아지면 임피던스도 작아지고 결국은 전류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C와 주파수와 캐패시터 값에 XC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코일인 경우에 XL은 주파수와 L 값에 비례했죠. 비례하여 XL 값이 달라졌는데 XC는 2파이 F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캐패시터 값에 반비례해서 XC가 커진다. 즉 F가 작아지면 XC가 커서 임피던스가 크고 전류가 작게 흐르지만 XC가 점점 커지게 되면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XC는 작아지고 따라서 그 임피던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파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주파수와 전류와 반비례 관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 X축이 우리의 주파수고 Y축이 우리가 그 임피던스 Z라고 생각하면 이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렇게 그 주파수가 커지면 같이 함께 커지죠. 근데 캐패시터는 점점 작아집니다. 주파수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커질수록 XC는 작아지고 이게 커질수록 작아지고 XC가 작아지니까
임피던스도 작아지고, 따라서 전류분의 전압이 전류가 되기 때문에 XC가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I는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회로는 각각 RL 회로는 이와 같이 3.3kΩ과 100mH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압을 측정을 하죠. 셔널트로 전압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고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해서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XL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그때의 어떤 전류와 그리고 임피던스 그리고 리액턴스, 요도성 리액턴스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파수를 1kHz에서 10kHz로 변화시켜 가면서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를 계산하고 또 임피던스도 계산할 수 있죠. 임피던스는 왜냐하면 V 나누기 I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임피던스도 계산하는. 그래서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RC 회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RC 회로도 여기에 VR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R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VR을 측정해서 전류를 구하고 또 이 I를 이용을 하면 그 V 나누기 I를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나오죠. 그래서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회로의 임피던스를 어떻게 바뀌는가 RC 회로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리액턴스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실험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코일과 저항을 직렬로 연결시켜서 주파수를 1kHz에서부터 10kHz, 진폭 10V를 인가를 해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저항값을 우리가 알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회로 전체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1kHz, 2kHz, 3kHz 증가시켜 가면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주파수와 회로의 RL 회로의 어떤 주파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증가가 되면 코일의 리액턴스 XL 이것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제곱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집니다. 따라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0mH 코일이 저항 3.3kΩ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 발생기에서 1kHz 10V 진폭의 파형이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스코프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채널 1은 인가되는 전압이고 채널 2는 저항에 걸린 전압, 즉 전류의 위상과 동일한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현재 1kHz에 인가를 했을 때 1kHz 10V로 인가를 했을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은 현재 9.12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를 올려가면서 계속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예, 2kHz로 지금 주파수를 증가를 시키니까 측정된 전압은 8.2V, 8.8V, 8.2V, 8.2, 8.72V 정도가 됐습니다. 네, 8.72V. 그리고 다시 또 주파수를 3kHz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8.08V가 되겠습니다. 8.08. 그리고 다시 주파수를 4kHz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7.52V. 점점 주파수 6.88V. 주파수를 5kHz로 올렸더니 6.88V가 그 저항 양단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질수록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kHz로 또 올리니까 6kHz 현재 인가되는데 R2에 걸린 전압은 6.24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kHz일 때는 5.68V. 그리고 8kHz일 때는 5.20V. 9kHz일 때는 4.8V. 10kHz일 때는 4.40V가 인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kHz에서부터 10kHz까지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그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점차 주파수가 커지는 에 따라서 9.36V에서부터 시작해서 9.36V에서부터 4.40V까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값을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RL 회로, 그 XL이 주파수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결국 주파수가 커지면 임피던스가 커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RL 회로의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는 RC 회로의 주파수 응답 실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하고자 하는 회로는 RL 회로와 유사하지만 10V 진폭의 1에서 10kHz의 주파수 파형을 C 0.01 마이크로페럿, 저항은 동일한 3.3kmL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가변시켜 가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서 주파수 응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하는 회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0.01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가 있고 3.3kΩ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는 이와 같이 입력 신호에 지금 10V 1kHz 주파수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 전압이고 또 R2 푸른색 전압이 그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그 R2의 출력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kHz일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은 약 2V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V. 네. 자, 그러면 주파수를 2kHz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kHz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3.60V 3.60V가 됐습니다. 그리고 3kHz로 올려보겠습니다. 4.96V 4.96V 4kHz로 올렸을 때는 6.16V 그리고 주파수를 5kHz로 올렸더니 6.88V 그리고 6kHz로 올렸더니 7.52V 7kHz로 올렸더니 8V 이와 같이 주파수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저항에 걸린 전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kHz로 올렸더니 8.32 9kHz로 올렸을 때는 8.56V 8.56, 8.64V 이거 10kHz로 올리니까 8.80V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콘덴서와 직렬로 되어 있는 저항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주파수를 1kHz부터 10kHz부터까지 올리니까 직렬로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파수가 커지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면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루트 R 제곱 플러스 XC 제곱인데 XC가 작아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아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커지면 점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주파수가 이렇게 1kHz에서부터 10kHz까지 올리니까 그 리액턴스 즉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 이것은 작아지고 따라서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커져서 주파수를 올림에 따라서 코일의 경우와 반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리액턴스 회로의 주파수 응답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살펴봤던 RL 회로에서의 주파수 응답은 이 표와 같습니다. 즉 1kHz부터 10kHz까지 인가 전압은 일정하게 10V를 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채널 2를 이용해서 측정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Hz일 때 9.36, 8.72, 2kHz일 때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로에 흐르는 VR의 값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전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면 임피던스는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 나누기 전류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2.88mA 나누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약 3.47kΩ, 3.74kΩ 즉 주파수를 우리가 증가하면서 함에 따라서 임피던스도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의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은 F가 커지면 임피던스도 커지고 그리고 전류 I는 작아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임피던스는 커지고
주파수가 커지면 이와 같이 그 임피던스가 커지고 따라서 전류는 작아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회로의 전류는 반비례고 주파수와 임피던스는 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 주파수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졌습니다. 2.0 볼트에서 8.8 볼트까지 전류도 커졌습니다. 다만 임피던스는 작아졌습니다. 그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커지고 따라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커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콘덴서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이기 때문에 C가 일정할 경우에 XC는 F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XC가 작아지고 XC 작아지면 임피던스도 작아졌죠. 16.36 한국 kΩ에서 3.71kΩ로 작아졌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커졌죠. 전류는 커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리액턴스 XL,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값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